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섰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거절당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절은 끝을 의미합니다. 단호하게 닫힌 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많은 경우 두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남긴 그림자이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가 현재의 관계에 불쑥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잘못 읽는다면 당신을 밀어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곁에 머물러줄 사람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에게서 스스로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너무 빨리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뒤섞인 신호에 지치고 늘 부족하다는 느낌에 지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의 벽 앞에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견고해 보이는 벽이 당신을 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벽은 과거에 그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 만큼 안전한 사람이 없었기에 세워진 방어막일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싸워볼 가치가 있는 소중한 관계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녀는 아마 차갑고 냉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진심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녀는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머물러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믿게 될까봐 마음을 열었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언제나 온화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태도로 혹은 의도적인 회피나 침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도망치는 것이라면 어쩌면 문제는 그녀의 두려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관찰합니다.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그는 매달리거나 구걸하지 않지만 첫 번째 저항의 신호 앞에서 쉽게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때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움츠러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성들은 남자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당신을 조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나의 모든 면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내 미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폭풍까지도요. 물론 이것이 무례함을 용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감정적인 저항과 미성숙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그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선을 넘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에게는 돌아설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나의 단단함으로 응답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을 보였는가? 나는 이 관계의 감정적 중심을 잡으려 했는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지자마자
그 중심을 포기해버렸는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고 그들을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들이 어떤 압박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차가워지지 않는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안정감을 느껴본 경험이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남자들이 떠나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그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반응하지도 설교하지도 떠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명확함으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 분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벽 너머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는지 아니면 더 큰 혼돈만이 존재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리더십에 대해 말로만 떠들지 않고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냅니다. 그들은 언제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압니다. 하지만 결코 섣불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거대한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보통 아무도 잠시 멈춰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쌓여가는 작은 오해들 속에서 서서히 침몰합니다. 그러니 그녀를 포기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당신이 막 떠나려는 그 여자는 어쩌면 잘못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이 그녀의 침묵을 이해해줄 때까지 충분히 오래 머물러줄 사람인지 지켜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너무 서둘러 떠난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긴장감은 높아지고 소통은 단절되며 이성이 아닌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이끌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소년과 남자를 가르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년은 그녀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차가워지거나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확실해할 때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당신이 함께 뛰어드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굳건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관계에서의 리더십은 통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기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의 감정 기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고 해서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가 차갑게 변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차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십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관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의 감정적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부터 관계의 역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의 폭풍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그도 화를 냅니다. 그녀가 멀어지면 그는 쫓아갑니다. 그녀가 비난하면 그는 방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관계의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겨버립니다. 순간의 감정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는 압박 속에서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텨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경청합니다.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단호함을 유지합니다. 혼돈이 항상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내심의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소용돌이치거나 마음의 문을 닫을 때 그녀가 항상 해결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그녀가 긴장감을 가져올 때 당신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감정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그녀의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당신의 존재가 말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맞서 싸우고 싶어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그녀를 바로잡고 논쟁하고 그녀의 자리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존중을 잃습니다. 그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당신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정적 반응과 감정적 리더십을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리더십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또한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항상 당신에게 동의하거나 당신을 지지하거나 당신을 안심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은 그녀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있든 없든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 대화 이상의 것을 관계에 가져옵니다. 그는 존재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없이 침묵을 무기 삼지 않고 연약함을 연기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격렬함이 아닌 명확함으로 말합니다. 그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은 바로 감정적 절제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반응에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녀는 당신을 더 깊은 차원에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거창한 행동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중심을 잃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것은 악순환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녀가 반응하면 당신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정당화하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인정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말하게 하고 자신의 경계가 서게 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관되게 당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당신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소통 방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무리 많은 설명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성성, 당신의 결정, 혹은 당신의 감정적 경계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성한 무언가, 즉 당신의 내면의 중심을 내어준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역학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 공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빈틈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감정적 허락을 구걸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인정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에도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성이 궁극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를 정당화하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가 감정적이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신을 과도한 분석의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에도 중심을 지키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 의도, 그리고 기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불확실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끊임없이 당신을 의심한다면 그녀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통제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그녀에게 더 많이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로 남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 때 침묵이 말하게 하는 것, 연결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끊임없이 깨뜨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신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끊임없는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이해를 요구합니다. 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설명을 멈추고 당신의 기준을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받아야 할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동의가 있든 없든 이미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남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끊임없는 설명 대신 굳건한 존재감으로 이끌 때 그는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녀를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입장을 간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해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말했는가? 왜냐하면 중심을 잡고 있는 남자는 결코 그 중심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신의 힘을 계속해서 앗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닫을 때 씁쓸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닫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